필리페 2세에게 패배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이 우위를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점차 쇠퇴의 길로 간다, 이렇게 역사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조그만 찐초록색에서 시작한 나라인데요.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슐레이만 1세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영토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는 그림이고요.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영상으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만 제국에서 실시했었던 좀 특이점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나라는 이슬람교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차별과 편파적인 대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강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는 하지 않고 그리스 쪽에 이제 농촌에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요. 주로 청소년들이니까 좀 나이가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모집하는 제도를 대부시름의 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훈련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되면은 이제 예니체리 군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군대라는 뜻인데 이 예니체리가 되게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군사력 중에서 제일 좀 특공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군대의 주력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황제의 술탄의 직속 군대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었던 이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발전을 하게 되고 황제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기억해야 할 사람들, 메흐메트 2세 또는 메메트 2세, 그리고 슐레이만 1세 사이에 셀림 1세도 있었죠. 자, 메흐메트 2세 같은 경우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의 이스탄불로 도시 이름이 바뀌게 됐고요. 동시에 여기를 수도로 했었던 천년간 역사를 이어온 비잔티움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이슬람 세계로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슐레이만 1세 때 오스만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 영토를 일단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와 교황이 보낸 연합 함대를 물리치면서 굉장히 군사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왕에게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유지를 하다가 17세기 말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슐레이만 1세 때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을 독점을 함으로써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를 찾게끔 원인을 제공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러니하게 신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치 체제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술탄 칼리프제. 그 다음에 티마르는요, 세금 거둘 권리를 주는 건데 설명을 보시면 촌락에 거주하는 기병에게 징세권,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주고 그 대가로 말과 무기를 갖추어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관구제 그리고 둔전병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데브스름의 제도를 통해서 선발되는 크리스트교 청년들이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치리로 성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청소년이 징집이 되는데 시작할 때는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성장하면서 예니체리로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우리가 티무르라고 하는 제국인데요. 자, 티무르는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오스만 제국이 이쪽에 있었죠. 오스만 제국의 5시 방향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의 사이에 있었던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을 이 티무르하고 사파비 왕조가 좀 교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티무르 왕조고요. 사파비 왕조는 여기 카키색 점선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두 개가 지금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지속 기간은 좀 짧아요. 그래서 보시면 1370년부터 1507년까지 한 130년 정도 존속을 했던 나라인데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냐면 칭기스칸 가문의 사위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티무르가. 칭기스칸의 이제 사위, 그 가문의 사위니까 자기네 혈통에 칭기스칸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교긴 한데 몽골하고 또 섞여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도 좀 중앙아시아예요. 사마르칸트. 그래서 여기에 도읍을 두고 이슬람과 페르시아와 튀르크와 중국 이 문화가 다 복합된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튀르크어, 페르시아어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자, 사파비 왕조는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슬람 국교지만 이 오스만 제국이나 그 무굴 제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한테 이제 이 바그다드를 빼앗겼다가 싸우면서 되찾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할 때 그 아프간족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오스만 제국하고 비교하는 티무르 제국과 비교하는 정도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이제 이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칭기스칸의 사위 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목표도 어떤 몽골 제국을 다시 세우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치도 서아시아라기보다는 좀 중국 쪽에 가까운 중앙아시아인 사마르칸트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에다가 도읍을 했고요. 그리고 킵차크 왕국은 또 다른 이제 칭기스칸 자손의 영토였는데 여기도 정복하고 인도 지역도 정복하고 그리고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격파를 했다는 거는 이 전투에서 한 번 승리를 한 정도라는 개념이지 오스만을 정복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짧게 용성을 맞이했던 이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건국자인 티무르가 명나라로 원정을 가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약화가 됐고 우즈베크족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무르 제국의 문화는 특이하게도 이슬람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튀르크 그다음에 중국 문화까지 좀 혼합이 돼 있다라는 측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